안녕하세요. 백세 철학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버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불씨에 관한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믿었던 내 배우자가 어느 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혼자 끙끙 앓던 사연자에게 마침내 작은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주는 따뜻한 빛이 되어 주었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함께 사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12년 차, 서울 강남의 평범한 아파트, 중학교 1학년 아들과 맞벌이를 하는 부부. 누가 보기엔 그저 그런 일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일상이 참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신뢰와 약속의 가치를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직업이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제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늘 가장 우선순위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항상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합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성격도 사교적이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술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리드하는 사람이죠. 저는 오히려 그런 성격이 부담스럽기보단 내 사람은 어디서든 사랑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결혼 초반엔 둘 다 일이 바빠 육아가 빠듯했지만 그래도 둘이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아이 돌잔치며 입학식이며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은 빠지지 않았고 언제나 가족이 먼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는 감정 자체를 떠올려 본 적이 없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이 사람이란 인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제겐 너무도 당연했으니까요. 그날도 별다른 일이 없던 평범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학원에 가 있고 저는 거실에서 숙제 검사 중이었고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핸드폰이 진동을 울렸고 그냥 무심결에 화면을 보게 됐어요. 거기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죠. 김다영 과장. 남편이 종종 이야기하던 회사 동료였습니다. 예전에 몇 번 모임 자리에서 본 적도 있었죠. 단정하고 센스 있는 여성이라는 인상이었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냥 회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금 없이 열려있던 그 대화창에서 제 심장은 멎을 듯이 멈춰버렸습니다. 어제는 너무 좋았어. 당신이랑 있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져. 다음 출장 또 우리 둘이겠지? 그 짧은 메시지에 그동안 제가 쌓아온 믿음과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꺼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건 무슨 상황이지? 잘못 본 거야. 이건 그냥 농담일 수도 있잖아. 억지로 핑계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건 절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을 생각한다던 말들,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속의 미소,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말투들까지 모두 거짓이었단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속삭였죠. 나는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온 그 길의 동반자였어요. 그 사람이 제 신념을 가장 먼저 배신한 겁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뢰의 붕괴였고 제 정체성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물기 묻은 머리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집히고 숨이 막혔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메시지가 떠올랐고 귓가에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뢰는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진리를 제 인생에서 이렇게 절절히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 아이를 챙기고 수업을 하고 남편에게는 그저 조금 피곤한 척 바쁜 척 했죠. 하지만 제 내면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요즘 왜 그래?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더군요. 그리고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단 한 번이었어. 그날은 술도 좀 과했었고 회사 일도 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 그냥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정말 단 한 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는 습관이었고 관계였고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그 장면조차 이제는 저에게 연극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친정에 갔습니다. 아이에게는 조용히 외할머니 댁에서 며칠만 있자고 말했죠.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내 얼굴이 다 말하고 있구나. 남편하고 무슨 일 있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쏟아졌고 마치 참아왔던 감정들이 전부 터져 나오는 듯 했어요. 엄마는 제 등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너 때문이 아니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야. 내 인생을 좀먹는 선택은 하지 마. 아무리 아이가 중요해도 너 자신이 사라져버리면 아이에게도 엄마가 아니야. 너는 아이 엄마이기 전에 너야. 사람 이름 석자 가진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이야.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맞아요. 저는 늘 아들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 이름이 제게 너무 소중했지만 그걸 핑계로 제 자신을 지우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을 하더군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제 시누이입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거실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나는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앤 줄 몰랐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요즘 세상에 남자들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내 친구도 남편 바람났는데 지금은 둘이 아주 잘 살아. 오히려 그런 일 겪고 나면 남자들이 더 착해진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가 너무 바른 생활만 하니까 재미없었을 수도 있잖아. 동생도 사람인데 좀 숨 좀 쉬고 싶었겠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같은 여자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이 바람 피우셔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으세요? 형님도 한번 그런 일 겪어보세요. 그때도 그렇게 쿨하게 넘기실 수 있는지. 형님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제가 싫어도 최소한 여자로서 공감은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늘 들은 말들 절대 안 잊을 거예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죠. 이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 형님과의 불쾌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날, 저는 결국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시간 괜찮아? 우리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상대로 달콤했습니다. 상황이 누그러졌다고 착각했나 봅니다. 자기야, 이렇게 전화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 진짜 하루하루 미치겠어.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 우리 회사 앞에 만두가게 알지? 자기 그거 엄청 좋아했잖아. 내가 사가지고 갈게.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응?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기보다 속이 뒤틀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내가 12년을 함께 살며 믿어왔던 남자였던가. 만두가 먹고 싶냐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속에 쌓인 감정이 그날 쏟아졌습니다. 그 만두 네 혼자 처먹어. 그 여자랑 같이 먹으면 딱 좋겠네. 네가 찌질하게 용서 안 해줘서 이혼하게 생겼다고 동네방네 소문냈더라? 그런 네가 자존심이랍시고 지금 날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리 잘난 척하면서 왜 정작 책임은 회피하냐? 한 번 실수였다고? 카톡 내용 보면 2번이 아니라 수십 번이던데. 그럼 내가 10번쯤은 참아줘야 했어. 그리고 네가 나였다면 똑같이 용서했을 것 같아. 내가 바람나고 단 한 번의 실수라고 울며불며 빌었다면 넌 나를 품어줄 수 있었을까? 말끝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한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감정이 울컥하며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쌀 때도 나올 때도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장문의 메시지에 울먹이는 음성 메시지까지. 정말 잘못했어.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그게 그렇게 어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자 그의 태도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알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딱 한 번 실수한 거잖아. 당신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어? 10년 넘게 같이 산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사람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되냐고. 참 어이없고 한심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그게 진심이라면 우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겠다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의 말 속에서 아이라는 존재가 자기 입장을 합리화하는 도구처럼 쓰이는 걸 느꼈습니다. 당신이야 뭐 괜찮겠지만 애한테는 엄마가 필요하잖아. 애를 생각해야지. 그 말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틀렸어. 애한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닌 척하며 울며 사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미련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더는 이 집의 여자도 아니다. 그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을 지키기로 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건네셨죠. 오늘 잠깐 집에 들르자.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시어머니는 참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명절이며 제사며 늘 저와 시누이 사이에 서서 조율하려 애쓰셨고 늘 조용히 저를 감싸 주셨던 분이죠. 사실 그분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무너질 것 같아 한편으론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지막 예의이자 정리라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이미 시누이 부부와 남편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빛으로 무언가 기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중재하려는 거야. 다시 잘해보자고 할 거야.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시어머니의 첫마디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얘기 다 들었다. 그리고 결정도 했다.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보다 단호했습니다. 그 잔잔하고 고왔던 분의 눈동자에서 이런 날카로운 힘이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너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방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어머니를 쳐다봤고 시누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 늘 설거지 물에 불었던 그 따뜻한 손으로 조용히 말했죠. 나는 내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앞에서 이 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면 그땐 내가 너한테 화낼 거야. 울지 마. 울 만큼 울었잖니. 그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온 흐느낌을 시어머니는 잠시 가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가정을 버린 게 아니라 사람을 버린 거다. 내 아내는 내가 그런 일을 해도 묵묵히 참고 아이 위해 참아줄 거라고 그렇게 만만하게 본 거겠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더는 그런 내 아들을 둘 자격이 없어. 너는 이제 이 집의 자식이 아니다. 내 손주들은 보지 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 한 번만 봐달라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를 지킬 거다. 그리고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사람은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이제 끝이야.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힐 만큼의 충격과 또 한편으론 너무도 깊은 위로가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절절하고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요? 그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 곁에 남고 싶어졌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닌 대신 내가 선택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그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시어머니의 집에 단 한 번도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마지막 선언을 마음에 새긴 채 정말 이 관계를 끝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게 이토록 힘든 일이면서도 이토록 확실한 해방일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이젠 끝이야.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건 고맙지만 여기까지야. 그 사람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한 번만, 단 한 번의 실수였잖아. 이제 와서 모든 걸 끝내는 건 너무 잔인해. 잔인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내던지고 그걸 다시 주워오라 말하는 그의 무책임함이 가장 잔인했죠. 저는 이혼 서류를 건넸고 그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하나에 12년의 시간은 기꺼이 갈라졌습니다. 이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에서 참 많은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혼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요즘 여자들 너무 칼 같아. 아이가 불쌍하지 않냐? 참 웃기죠. 불쌍한 건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건 괜찮고 그걸 참지 못한 엄마가 되면 불쌍해진다는 겁니다. 한 친구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냥 한번 눈 감아주면 되지. 그렇게 유난 떨 일인가?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눈 감아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짓을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아이 앞에서 눈 감는 어른이고 싶지 않아. 나는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선택하는 엄마의 모습을. 그게 제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이라 생각했어요. 사춘기를 맞이한 아들은 조용히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애가 말했어요. 엄마,
난 엄마가 나를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지금 저는 친정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아이를 만나러 종종 오십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관계를 끊으셨고 그 선택은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저는 다시 교단에 서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묻습니다. 오늘도 너는 너의 이름으로 살고 있니? 이젠 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선택이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은 끝났지만 저는 잃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감, 제 원칙, 그리고 내 아이에게 보여줄 진짜 어른의 모습.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